프로들의 시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에서 증시 인사이트와 승률 높은 전략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M7 와르르 조정 속 우리의 대응 전략.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또 심하게 나타났었고요. 네. 우리 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가총액 그 10위에 있는 그 10개 종목들이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움직임까지 보였었는데요. 그러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물가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반기 주도주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약간 오늘 이제 M7이 좀 급락을 하고 오늘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뭐 이 주도주가 끝났나? 아니면 차기 주도주가 올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주도주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일단 M7이 빠졌으면서 러셀 쪽이 거의 비슷하게 올랐는데 만약에 러셀이 안 올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물음표가 생길 수는 있었던 시장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M7 종목군들만 지금 피바다고 나머지 부분들에선 대부분이 좀 초록초록한 그런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됐다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에서도 사실상 반도체가 굉장히 주도할 때 그리고 특정 산업군들이 주도를 할 때 굉장히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괴리가 컸었고 그 기조가 약간 끝나고 대형주 위주의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나머지 부분들에서 수급 전환이 좀 있었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적인 기준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외국인이 수급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주력 산업군 내에서 만약에 좀 강력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오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장중에 4% 이상씩 좀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시점 보시면은 조금 말아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두 종목 다 2%대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쉽게 기술주들이 지금 한 번에 다 무너지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수급의 힘이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금일 급락이 뭔가 M7에서 펀더멘털적인 뭔가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악재가 좀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사실 오히려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온다거나 오히려 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눌림이 나왔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상승이 많이 나온 거에 따른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패드워치가 9월이 77%를 넘어섰는데 거의 지금 뭐 러셀 쪽에서도 한 90% 이상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산업군들이 있고 또 눌렸었던 산업군들이 반등이 나올 텐데 그쪽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 쇼커버가 일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이런 M7 쪽으로 수급이 거의 다 쏠려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수급의 전환이 나오려면 그쪽을 당연히 차익을 해야 나머지 부분으로 수급이 좀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이제 외국인 상위 탑5 산업군들이 반도체 밸류업 조선방산 변압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오늘 뭐 변압기 같은 경우도 좀 좋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는 좀 눌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뭐 나머지 부분들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융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련된 산업군들이 모두 다 동시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좀 고민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순환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주도주는 지금 기회다라는 그런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장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 그리고 미국 장에서의 빅테크 등의 M7에 하락이 있었지만 순환매가 나타났다는 그 점 그리고 악재가 특별히 쏟아지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현재 시장 여건이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셨고요. 외국인이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고 있는 그 업종은 굉장히 좀 명백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들 섹터가 앞으로도 계속 주도주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기로 주력 산업군에 들어올 수 있는 쪽은 뭐 오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8월부터 11월 달까지 뭐 워낙 이슈가 핫하다 보니까 뭐 그런 쪽은 일부 이제 각각의 이슈들이 모여서 뭔가 주도주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각 산업별로 좀 이벤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수급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최근 한 달이죠. 오늘이 7월 12일이니까 6월 달부터 지금까지 6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들어온 물량이 무려 6조 2천억 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보면 14조가 들어와 있고요. 네. 하이닉스까지 합하면 18조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차기 외국인 주력 산업군으로 불리는 자동차 다 합해봐야 4조고요. 그다음에 변압기, 방산, 조선 다 합해봐야 각각 1.5조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네. 부분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 수출 데이터가 흑자 전환으로 되면서 정말 많은 외국인의 수급이 25조, 26조가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 18조 이상이 반도체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주 딱 두 개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반도체에 들어와 있는 수급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은 그 반도체가 무너지려고 한다면 이 수급이 분명 다른 주도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정말 황제 산업군으로 있었을 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다 거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의 주도주에는 굉장히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들의 기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물로 들어온 것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매월 이제 5일 이후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 발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상장 주식 매수 규모가 2조 8,900억으로 6월 달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미국계와 영국계가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증시 트리거를 만들어낸 것은 작년 11월부터는 영국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가 연초 이후부터는 미국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미국 쪽에서 지금 가장 잘 가고 있는 산업이 어떤 거죠? 단연 반도체죠. 그러면 반도체 산업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왔던 수급의 거의 7, 80%가 반도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수급처에서의 기조를 봤을 때 미국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의 힘은 결국에 뭐다? 반도체를 바라보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적 발표들이 또 나올 텐데 그런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잘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선물과 현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야간 선물이 움직이는 것도 반도체가 움직일 때 많이 움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선물 기조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향방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차트와 지수 차트를 동시에 띄워놓고 보시면 지금은 지수의 상승과 삼성전자가 같이 갑니다. 이전에는 안 갔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급 주체가 이런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주체가 미국계인데 미국에서 주도주가 기술주고 기술주가 강할 때마다 우리나라 외국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채널링 흐름으로 본다면 여전히 주도주는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업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조가 꺾이지 않는 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강세 흐름들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수 하방 제한적이고요. 여전히 지수 상승이 나올 때는 어떤 산업군들이 바로 반도체 산업군들이 주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가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순환매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지수의 상방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훈풍에 대한 흐름들은 그렇게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완전 트레이딩 장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매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오히려 지금 주도 산업군들의 이런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환매 잠시 움직이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 집중되는 이런 물줄기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HBM 없는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에 나왔고 또 SK 하이닉스는 HBM의 강자 1위 기업으로서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가 하반기에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이고요. 외국인 쪽에서 주도하는 반도체 워낙 많이 샀다 아까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나머지 섹터들도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 정도 규모의 돈이 들어오면 엄청 비율로 많이 들어온 봤을 거죠. 때는 네.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상황인데 5개 주도 섹터 반도체, 밸류업, 자동차 금융,
방산, 조선, 변압기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수 조정을 기회로 보면서 현 시점에서 어떤 산업에 접근을 해야 될지까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매력적인 산업군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일단 저는 가장 먼저는 반도체를 배팅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지수 하방을 견인하기도 하고 있고요. 예. 다시 상승할 때는 그들이 좀 돌아오게 될 텐데 소위 반도체라고 하면 소부장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워낙 탄력적이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은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딱 두 개만 보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하나는 이제 지수 ETF 같이 엮어서 현금까지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신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산업군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지수 ETF를 같이 들고 가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지수는 옆으로 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채널링이 잘 되지만 만약에 순환매 성격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좀 길 때 오히려 이제 다른 산업군의 움직임에서 지수가 소폭씩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해치 차원으로 같이 들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좀 지금 지수와 상관없이 만약에 배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조선이랑 변압기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변압기 같은 경우는 사이클도 굉장히 강하고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전히 좀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마 11월부터 20일까지 보통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초보단 중순에 실적이 많이 붙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데이터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굉장히 강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요번에도 좀 비슷한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MSCI 지수 편입 중에서 무려 2종목이나 변압기 산업 쪽에 있죠. LS 일렉트릭이 가장 우선 후보에 높은 상황이고 LS도 지금 후보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전력 변압기 쪽은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출이나 산업이나 이런 건 너무 좋으니까 지겹도록 많이 드셨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선입니다. 조선은 사실상 조금 정말 투자에 대한 성향만 맞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엔 진짜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26년치까지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수주잔고들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요번에 나왔던 수출 데이터에선 조선이 좀 꺾였지만 그건 이제 도크가 없습니다. 도크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D 현대 미퍼처럼 지금 이제 이 PC선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늘어나고 중성선에서 회전이 빠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증권가 커버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조선가라든지 앞으로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선박의 교체주기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국 쪽이 LNG선을 조금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카타르와 좀 친분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거는 우리나라가 도크가 차 있기 때문이고요. 도크가 안 차 있으면 아마 점유율을 다시 우리나라가 많이 뺏어올 거고요. 또 차세대 선이죠.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싹쓸이를 하고 있고 기술력 쪽에서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자 신문 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HD 현대가 이제 MRO 시장에 대한 좀 이런 또 구축 라인이 또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나오션도 그런 부분에서 노림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 구축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붙는 부분들이 워낙 많고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실적에다가 구독 경제화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붙어주겠죠. 그래서 헤비테일에서의 좀 부담감을 그런 이제 MRO 산업으로 충분히 또 만회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구조적으로 거의 정말 10년 만에 사이클, 10년도 더 됐죠. 15년 만에 거의 사이클이 오는 거기 때문에 조선업 예전에 2008년, 7년 이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사이클 오면 정말 세게 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세적인 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높은데 월봉으로 보시면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실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HD 현대중공업에서 국내 최초로 미국 군함 MRO 자격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까 MRO 얘기하신 거 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탑픽으로 전력기기 관련주 꼽아주신다면 종목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전력기기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단연 뭐 대장입니다. 초고압 변압기에서 워낙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그룹 차원으로 본다면 LS 그룹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토픽은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수 조정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섹터, 반도체, 조선, 변압기, 그리고 지수 ETF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